고대 한반도와 중국의 첫 번째 문화 교류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움으로써 초기부터 상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조선은 중국 연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양 지역 간의 밀접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한반도의 독자적 문화가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도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고조선과 중국 동북부의 문화적 유사성은 청동기 유물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비파형 동검과 같은 유물이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이는 기술 교류가 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토기 문양과 장례 풍습은 독자적 특색을 유지했는데 이는 단순한 영향관계를 넘어선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합니다. 연나라와의 교역은 정치적 관계보다는 물질 문화 확산에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 한반도 북부에 설치한 한사군은 400년간 존속하며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낙랑군 등 4개 군현은 중국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현지 세력과의 갈등으로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한사군 유적에서는 중국과 한반도 문화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한 지배가 아닌 문화적 융합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만시기 마한, 진한, 변한은 중국 남북조와 독자적 외교관계를 구축했습니다. 5세기 백제의 계로왕은 남제의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 지원을 요청한 문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가야 철기 문화는 중국 남조의 제철 기술과 결합해 발전했으며 양 지역 간 해상 무역이 활발했음을 고려서 유적이 입증합니다. 이 시기 교류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경제적 실리가 주된 동인이었습니다. 398년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연합국가로 최전성기에는 만주 대부분과 한반도 북부를 통치했습니다. 상경성 유적에서 발견된 삼체 유물은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독자적인 관제와 문자 사용은 정치적 자율성을 입증합니다. 특히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국이라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대등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문화교류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개성의 황도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에는 송나라 상인들의 묵서가 남아있어 민간 차원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고려 의종은 송휘종에게 보낸 국서에서 형제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립적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 교류는 조공무역의 틀을 넘어 실리적 협력 관계였다고 평가됩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형식적인 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 자주권을 유지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문화적 성취는 정치적 복립성을 반영합니다. 명나라의 요동정벌 시 조선이 파병을 거절할 수 있었던 사실 또는 조선이 후금과 독자적 외교를 진행한 기록들은 단순한 종속관계론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양국의 관계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더 가까웠습니다. 1127년 청나라의 두 차례 침공은 조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자호란 후 삼전도 항복 의식은 형식적 굴복이었으나 조선은 내부적으로 소중화 의식을 강화하며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정치제도와 사회 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학파를 통해 청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19세기 서구 열강의 진출로 한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청의 종주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에서 나타난 근대화 시도는 전통적인 중화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청일전쟁 1894-2895은 조선에 대한 양국 영향력 다툼의 절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을 초래했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중 관계는 상호 영향 속에서도 각자의 발전 경로를 유지했습니다. 동북공정 논란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위상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최근 DNA 연구, 2022년 서울대 연구팀은 한반도 북부 고대 인골과 중국 동북부 유적 간 유전적 차이를 확인하며 별개 개통론을 입증했습니다. 역사 연구는 정치적 편견 없이 실증적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